안녕하세요, 김주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18번째 시간입니다. 주제는요, 인력 수요 예측 기법 어렵지 않아요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인력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에는 질적 방법이 있습니다. 질적 인력 수요 예측인데요, 자격 요건 분석 기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요, 주로 좀 기술이나 환경 변화가 좀 심하지 않은 그런 안정적인 조직에 적용하고요. 대부분 단기적 예측에 적합합니다. 현재 직무에 대해서요, 직무기술서, 직무명세서를 토대로 시작을 하는데요. 특정 직무의 자격 요건에 대한 변화 수준을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과업들을 갖다가요, 어떤 직무가 있으면 과업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게 되죠. 이렇게 봤을 때 이 직무들 중에서 어떤 직무는 굉장히 핵심 직무고 어떤 직무는 부수적인 직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어느 정도 미래 시점에 가면요, 이 과업들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핵심 직무가 부수적인 직무, 과업으로 바뀌게 되고, 또 어떤 과업은 그대로 중요한 과업으로 남고,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분석 결과를 따라서 이후에 직무를 아예 다시 재설계하거나 내지는 아예 재분류를 해서 새로운 직무를 만들거나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시나리오 기법이 있는데요. 앞의 방법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안정적인 그런 조직에서 할 수 있다고 하면, 시나리오 기법은 훨씬 더 불안정하고 복잡한, 변화가 심한 그런 조직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 기법보다는 굉장히 개괄적으로 하고 좀 덜 정교하게 하는 특징이 있고요. 전문가 집단이나 어떤 프로젝트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이들이 브레인스토밍을 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장기적 예측에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질적 수요 예측 기법을 좀 말씀드렸으면 이제 양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특정한 미래 시점에 우리가 예상되는 생산량은 이 정도 될 것 같아. 기술은 좀 이런 정도의 수준일 것 같다. 작업 조건은 이럴 것 같아. 또 직원들의 능력이라든지 동기는 좀 이 정도일 것 같다. 또 생산 프로그램 이런 종류들로 할 것 같다. 우리 조직 규모는 한 이만큼 될 것 같다. 또 작업 시간은 이 정도 될 것 같다.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를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생산량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게 되면 인력 수요도 그만큼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되겠죠. 많이 더 생산을 해야 되니까요. 또 기술 수준이 높아지게 되면 기존보다는 더 적은 인력으로 생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인력 수요의 감소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생산 프로그램의 종류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게 되면 결국은 사람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게 되겠죠. 반대로 몇 가지 안 되는 소품종을 대량 생산하는 경우에는 인력 수요가 떨어지게 되는, 감소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조직 규모가 굉장히 커지게 되면 인사나 재무 같은 지원 인력들에 대한 증가 요인이 되기도 하고요. 작업 시간을 전에는 한 100시간쯤 하다가 50시간을 확 줄인다. 전에는 40시간을 하다가 32시간을 줄인다. 이런 경우에도 결국은 그 일은 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 수요를 더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양적 수요 예측을, 인력 수요 예측을 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는데요. 통계적 기법이 있습니다. 이때는 과거의 생산성, 변화 비율을 분석하는 방법도 있고요. 인력 변화가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추세를 보거나 여기에 따른 회귀 분석을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노동과학적 기법이 있는데요. 이것들은 생산 인력에 대한 수요 예측 활용을 하는데, 생산량 대비해서 작업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에 대한 과거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요, 특정 미래 시점에는 생산량을 얼마를 가져갈 거니까 그러면 작업시간이 이 정도 걸릴 거고, 그러면 결국은 인력 수요는 이 정도 필요하겠구나 라는 것들을 예상해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델파이 기법은요, 우리 조직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미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다양한 전문가 집단이 모여가지고요, 우리 조직은 인력 수요가 이만큼 예측될 것 같아, 이 정도 될 것 같아 라고 예측하는 거고요.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전문가들이 어디 하나에 모여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빅마우스라든지 의견이 너무 세게 내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의견에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각자가 예측을 해서 전체적으로 모아서 이 정도 가겠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폐적 기법이 있는데요. 요즘에 이제 조직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어떤 특정한 미래 시점에서요, 인건비가 그때쯤 되면 우리가 이 정도 지불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것들을 예상을 해서요, 그때 그러면 우리가 이 정도 인원을 고용해서 일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예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8번째 시간을
네, 이렇게 해서 18번째 시간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보다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